속보입니다. 터키 스트림 가스관을 폭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가스의 헝가리 공급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르비아에서 헝가리로 이어지는 러시아 가스관 근처에서 폭발물과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기폭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폭발물은 군인들이 발칸 스트림 근처에서 발견했으며 이 파이프라인은 터키 스트림 가스관의 연장선입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곧바로 이 사건을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의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국방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해 군인들에게 인프라 보안을 즉시 강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예전에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군대가 이른바 우크라이나의 위협으로부터 주요 시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여기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제 빅토르 오르반과 그의 슬로바키아 동료 로베르트 피초가 다시 한번 유럽연합에 대한 압박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상기시켜드리자면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이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오르반과 피초를 방해하고 결국 그 터키 스트림을 아예 폭파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공교롭죠. 터키 스트림을 폭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이미 이것이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이름을 내세워 벌인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튜브 채널의 운영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형태로든 기부나 유료 스폰서 구독을 통해 재정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의 설명란에 있습니다. 알렉세이 패치 채널을 지원하기라고 되어 있으니 편한 방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지원이든 감사드립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헝가리 선거를 둘러싸고 추리소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오늘 갑자기 헝가리로 이어지는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근처에서 폭발물과 그것을 작동시키기 위한 기폭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2개의 배낭에 담긴 장치들이 벨레베 마을 근처에서 군인들과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발칸 스트림, 즉 터키 스트림의 연장선인 가스관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노선은 러시아에서 터키로 흑해 해저를 지나가며 이후 육로로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를 거쳐 헝가리까지 이어집니다. 부치치는 이 사실을 헝가리 총리인 빅토르 오르반에게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즉시 국방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발칸 파이프라인의 세르비아 구간에는 2021년에 건설된 유일한 자바리 압축소이 있습니다. 올해 3월 세르비아 군대는 이곳의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헝가리는 터키 스트림을 통해 사상 최대인 거의 8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공급이 더욱 늘어나 하루 2200만 입방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가스가 어디로 가는지도 흥미로운데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1월 말 헝가리 외무장관 페테르 시아르토가 자랑했습니다. 그 사람은 라브로프와 계속 전화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파괴 공작 시도 혐의로 우크라이나를 비난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선거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4월 12일에 헝가리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열릴 예정이고 빅토르 오르반의 피데스 당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본인은 선거 캠페인의 아이디어로 반우크라이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의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냐고요? 우크라이나와 브뤼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4월 4일에 빅토르 오르반은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지도부에게 공개적으로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를 포기하고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자원 구매를 완전히 재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르반의 말에 따르면 그는 토요일에 자신의 슬로바키아 동료 로베르트 피초와 긴급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통화가 왜 긴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르반은 분명히 긴급하고 급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제는 유럽의 상황이었는데 헝가리 총리 오르반은 이를 위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르반은 대륙에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르반은 유럽인들에게 연료 부족이 불가피하며 공공요금이 급격히 오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해결책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바로 비투샤 오르반인데 그는 피해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오르반은 유럽 경제에 대한 위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로부터의 구매를 즉시 재개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киевских энергоносителей. 동시에 빅토르 오르반은 키예프에도 직접적인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오르반은 유럽연합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산 석유를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해 헝가리로 운송하는 드루즈바 송유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즉시 재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빅토르 오르반은 브뤼셀에서 아무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거나 러시아산 가스 구매를 재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빅토르 오르반의 계획을 단순히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헝가리로의 석유와 가스 공급까지 차단하는 외부 세력이 필요합니다. 선거 캠페인에서는 누군가가 방해하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정치학에서 이미 오래전에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 컨설턴트도 말할 겁니다. 국내에서 더 이상 놀랄 만한 것이 없을 때 정치인은 항상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외부의 위협이죠.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대표적 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나토와 서방이 러시아에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반에 쌓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아야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러시아 어머니를 노예로 만들려는 저주받은 서방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적인 수법이죠. 오르반도 같은 것이 필요해 크렘린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겨냥하게 됐습니다. 드루즈바 송유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에 의해 의도적으로 공격당했습니다. 올해 초 오르반이 선거운동을 시작했을 때 러시아인들이 이미 그렇게 했고 오르반은 즉시 드루즈바 송유관 문제를 이용해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시아는 이 송유관이 헝가리로 가는 유일한 석유 수송 노임을 알면서도 공격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정보전의 요소죠. 이제는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빅토르 오르반과 관련해 가스 문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터키 스트림을 폭파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후 가즈프롬은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주요 가스관 인프라에 대한 드론 공격에 대해 4차례 보고했습니다. 3월 4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터키 스트림 파괴 준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만 블라디미르 푸틴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예전에 노르드 스트림이 폭파된 것처럼 지금 키예프에서는 일부 서방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블루 스트림과 터키 스트림을 폭파하려는 행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터키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터키 스트림에 대한 이른바 위협을 둘러싼 정보 캠페인은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로의 러시아 석유 수송이 중단된 배경에서 펼쳐졌습니다. 송유는 1월 27일 우크라이나 영토 내 구간이 손상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프토가제의 사장 세르게이 코레치키는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화재를 진압하는데 10일이 걸렸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장비, 전력, 케이블, 변압기, 누출 감지 시스템이 손상되었습니다. 파괴 규모를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공급 재개 시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다페스트는 러시아의 송유관 공격에 대해 아무런 성명을 내지 않은 채 정치적인 이유로 석유 수송을 거부했다며 키이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빅토르 오르반은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현장을 확인하고 젤렌스키가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다고 말하게 했던 점을 상기시킵니다. 대표단은 도착했다가 떠났지만 아무런 성명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연합의 900억 유로 대출 제공을 차단했고 슬로바키아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20번째 제재 패키지 채택도 막았습니다. 세르비아에서 터키 스트림 가스관 파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빅토르 오르반의 선거 캠페인에서 우크라이나와 브뤼셀이 가난한 헝가리인들을 가스와 석유 없이 내버려 두려고 한다는 주장에 완벽하게 정보를 더해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4월 10일 헝가리 선거가 끝난 후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빅토르 오르반이 자신의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우크라이나가 석유를 안 보내니 우리도 가스를 안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3월 바로 얼마 전 3월에 헝가리는 가스 공급을 조금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헝가리는 동일한 양의 가스를 계속 공급하고 거래했습니다. 이유는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빅토르 오르반은 우리 영토를 통한 우크라이나행 가스는 한 방울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3월 모니터링 결과 공급량은 여전히 동일했고 4월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